관련해서 인간들이 이 경비원들을 속이고 안에 들어가서 민원 접수하겠다 해놓고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이 좌파 새끼들이 주둥아리만 열면은 거짓말하고 들어가서 깡짜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는 누가 보냐? 우리같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좌파 새끼들은 법을 어겨놓고 이익 보고 있고, 우리 같은 우파 진영에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나쁜 새끼들 때문에 그 좌파들을 척결을 하고 소탕을 다 해버려야 됩니다. 아무튼 접수했습니다. 접수했고요. 다시 한번 늦게 오신 그 유튜브 형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기자회견문 한 거 요약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용 전 문화체육부 장관, 현 수립문화재단 이사장과 조현재 전 문체부 차관, 현재 한국학진흥원장을 형법 123조 직권남용, 황선 전 민노당 부대변을 국가보안법 7조 1항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로 고발한다.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종합발표문과 한성교 국회의원의 국가정보원에 제출 요구한 답변서에 의하면 피고발인들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최초 기획과 실행을 함에 있어서 주무장관과 문화예술정책점검 TF 책임자였던 것이다. 피고발인이 제출하는 점검을 1호 2호에 의하면 문재인 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적폐청산 문화계 블랙리스트 핵심 주범은 조윤선이 아니라 당시 장관인 유진용과 블랙리스트 TF 책임자인 차관 조현재인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문화계 리스트 작성이 유죄라면 범행 실행 직접 당사자인 1차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기춘, 조윤선, 허현준 등 직접 책임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정치 수사와 정치 판결에 의하여 장기간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실종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특히 조현재 차관은 박근혜 정권에서 차관을 지낸 자가 문재인 정권 창출을 위해 체육인, 무술인 등 자신이 주무부처장인 시절에 직간접 지원을 받은 단체를 모아서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기자회견을 주도하는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이러한 농공 행사인지 유진용과 조현재는 검찰과 법원 문턱에 가지도 않고 문재인 정권에서 오히려 수립문화재단 이사장, 한국학진흥원장으로 잘나가는 인물들이 되어 있다. 상식이 있는 국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에 검찰과 법원은 고발 조치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유진용과 조현재를 조사하여 처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그 김기춘 실장, 그 다음에 조윤선 장관, 허현준 제 친구 등이 지금 감방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정말 잘한 사업입니다. 좌파들,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배제시키는 것은 통치행위입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통치행위를 잘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저 나쁜 새끼들이 지금 정치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조윤선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1차 책임자가 아니라 원래 1차 책임자는 이 유진용과 이 차관, 조현재 차관이 가장 큰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자들이 내부 고발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박근혜 정권을 배신을 했기 때문에 이 정권에서는 이 유진용과 조현재를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편파 수사 아니겠습니까? 배신자들을, 박근혜 정권을 배신을 했기 때문에 이 자들은 내부 고발자 처리 지침에 의해서 고발을 안 한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한성교 국회의원 말에 의하면 이 자들은 국회의원이었어요. 아니, 국회의원이라 장관입니다. 장관과 차관입니다. 실무자가 아니에요.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한 자들입니다. 수뇌부들이죠. 그러니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에 항복하고 부역질했다는 이유로 지금 처벌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자들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를 해달라라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계속 지켜볼 것이고, 다행히 저희 시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한성교가 같이 국회의원께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수사가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그래도 감시의 눈길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 황선희 같은 경우는 이 여자는 1998년도 한총령 대표로 밀입국을 했고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출산을 앞두고 산모가 평양을 방문해서 노동당 창건 60주년인 10월 10일 날 평양산원이라는 곳에서 둘째 딸을 출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황선희의 딸의 고향은 평양이고 생일은 북한 공산당 창건일인 10월 10일이 되었습니다. 황선의 남편도 국가보안법으로 9년 동안 지명수배 중에 받다가 2008년도 체포돼서 3년간 옥살이한 거의 간첩 같은 부부들입니다. 이 자들이 또 김정은을 찬양하고 세종대왕 이순신으로 찬양을 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한 사안입니다. 반드시 국가보안법은 현재 살아있는 법이고 소멸된 법이 아닙니다. 현존하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종북 세력들을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쁘신데 오늘 유튜브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